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평가 제7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에 해당하는 용어 적합한 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무엇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1장 문단 5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2번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출채권 잔액은 차변이에요. 대손충당금은 대변. 잔액이 충당금이 대변에 있는 잔액이 있는 이유는 부채라서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프로그램 열면 시산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4월 1일에 매출채권 10만원이 회수가 불능하게 됐어요.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 충당금이 2만원 있네요. 옳은 거. 대손이 일어났으니까 충당금을 다 찾아가지고 일단 대손 충당금을 다 갖다 쓰면 되겠죠. 2만원 있는데 10만원이 났네요. 매출채권 없애고. 매출채권은 10만원. 부족하니까 대손상각비 얼마요? 8만원.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전기 7월 1일에 창고를 한 동 샀고요. 1000만원짜리네요. 중개수수료가 20 들었고요. 창고를 샀으니까 이건 이제 건물이겠죠?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해봅시다. 1000만원짜리. 거기다 중개수수료 부대원가 더하고. 그리고 취득세가 들었고 등기료가 들었어요. 다 부대원가죠. 이것도 더해. 50 더하고 30 더하고 100이네요. 부대비용, 부대원가. 12월 30일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으려니까 작년도에 취득원가에 부대원가에서 1100만원짜리 건물인데 감가상각은 뭘로 하냐면 정액법을 쓰고 잔존가치는 없다. 내용연수는 10년이다. 10년. 그러니까 취득한 연도가 전기 7월달이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썼죠. 곱하기 12분의 6개월만 갖고 있었으니까 계산해서 전기의 감가상각비 이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일 거고 그 다음에 올해 1100만원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10년 12달 다 있었으니까 여기서 2배겠죠. 110만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 두 개를 더한 게 올해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165만원 전기의 55 절반 올해의 12달 거.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을 찾으래요. 상법에서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 뭐야? 이익준비금이죠.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상법에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이 돈은 결손을 보존하거나 자본금 전입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은 이익준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감채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 결손보존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김대리, 금일 오후 3시까지 직원들 급여를 이체하세요. 네, 이번 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직원 급여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급여 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의 급여, 원천징수, 뭐 소득세,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예수금 하고 나머지를 돈을 주는 거. 그때 주어진 게 이거잖아요. 예수금. 6번 볼게요. 전기에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했을 때하고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를 물어보네요. 그럼 회계처를 동시에 해볼게요. 2만원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이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단기 매매증권이 2만원짜리 100주니까 200만원. 현금 줬다 치고
매도 가능 증권이면 이렇게 했겠죠?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똑같이 한 거. 자, 그리고 전기 말에 주식의 시장 가치가 22,000원으로 튀었습니다. 2,000원씩 튀었네요.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을 2,000원 100주니까 20만 원이겠네요. 20만 원 올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건 영업의 수익이에요. 얘라면 얘도 매도 가능 증권 늘려 20. 얘도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얘는 수익이 아니에요.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런 주식이 있는데 이게 다시 주당 18,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220 잡혀 있는데 이걸 18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40만 원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에요. 40만 원.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걸로 회계 처리하면 순이익이 40만 원 줄어요. 비용이 생겼으니까. 근데 요거면 이건 뭐 당연히 손익에 아무 영향이 없지. 자본 항목이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똑같아. 줄여. 40만 원. 그리고 평가 이익을 먼저 줄여요. 이익을 20 없애버리고 다시 평가 손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얘는 양수 항목, 얘는 음수 항목이야.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주 나오네.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났으면 플러스로 잡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떨어지면 그걸 먼저 없애고 마이너스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다 팔 때 저것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하면 40만 원만큼 순이익이 감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하면 단기 손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항목이니까. 7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일부와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시산표에는 선급 임차료라는 비용이 있고 임차료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를 처리했어요. 보통은 임차료 비용 처리하는데 돈을 주고 얼마 줬냐? 30만 원을 주고 여기를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해놨네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올해 게 얼마인지. 올해가 8, 9, 10, 11, 12. 올해 5달이네요. 그럼 30만 원이 1년치인데 12분의 5개월이 올해 거야. 올해 걸 계산하면 이게 12만 5천 원이네요. 자, 요만큼 비용이 돼야 될 거니까 선급 임차료를 뺍니다. 자산 처리한 선급 임차료를 12만 5천 원 줄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임차료 또는 뭐 지급 임차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12만 5천 원. 자, 이제 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원래 수정하기 전에 선급 임차료가 900만 원 잡혀 있는데 선급 임차료가 빠지잖아. 마이너스 12만 5천 원만큼 줄이면 얘가 875가 될 것이고 변해서 임차료는 450 잡혀 있는데 임차료 비용이 12만 5천 원 늘죠. 그러니까 더해져 가지고 462만 5천 원이 될 것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공급 시기.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맞고.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인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내국 신용장에서 수출을 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뭐예요?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맞습니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주인이 자판기에서 돈을 꺼낼 때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 거래 내역이다.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과세 표준. 자, 국내 매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네요. 이거 110분의 100을 나누면 과세 표준은 5천, 공급가액, 세액은 500인 것이고 이게 과세 표준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 뭐예요? 토지를 지금 현물 출자했다는 얘기는 토지 주고 주식 받았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출했대요. 수출은 6천만 원의 영세율이니까 0원이겠지. 과세표준은 요것과 요것이 합쳐진 1억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과세사업자인 한공상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참고 건물 신축, 건물은 과세예요.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받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소형차 1300cc네요. 1000cc를 초과하는 차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차입니다. 이 회사가 뭐 특수하게 렌트카 회사나 택시 회사가 아닌 이상 영업부에서 그냥 쓰는 도매업이니까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거래처 직원의 명절 선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뭐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네요. 또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